또 실제로 인디 씬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의 입장에서 본 감상은 더 다를 것 같아요. 대중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작 이제 사람들은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다. 진짜 만약에 네. 밥 딜런이 한국 아티스트였으면 큰일 났죠. 진작에 이제 네. 나락에 가셨지 그쵸. 않았을까. 만약에 시울님이 당시 밥 딜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진중한 수다 속 가벼운 인사이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이자 호스트인 트루먼이고요. 자, 오늘 리뷰할 영화는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죠. 밥 딜런의 전기 영화이자 티모시 샬라메의 열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입니다. 자, 이 영화가 뮤지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밴드 데님키즈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백시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밥 딜런이 또 뮤지션이자 또 전설적인 포크록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실제로 인디 씬에서 기타리스트 그리고 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계신 오늘 백시열님 모시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시열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음악을 하고 계신지 데님키즈라는 밴드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데님키즈는 어떤 음악을 하는 밴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밴드는 한국어 가사 위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장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밥 딜런이 포크로 시작을 하지만 했던 말들이나 대사들이 뭔가 어디에 속해 있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저희와 닮아 있다 생각해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그냥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밥 딜런이 스스로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는지 규정을 안 한 것처럼 그렇죠. 규정 짓지 않았죠. 데님키즈라는 밴드도 우리를 규정하지 않겠다. 그럼요. 여러 가지 뭐 변화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충분히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데님키즈 노래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이 노래 들으면 저희 밴드가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입니다 라는 거를 딱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너무 많은데 그 작년 3월에 나온 EP 앨범 타이틀곡인 도망갈 바엔 맞서 싸울래 라는 어떻게 보면 포크의 정서랑 좀 닮아 있고 락의 정서도 들어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좀 가사 위주로 많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10분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약간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10분만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런 마음들을 대변하는 곡이 아닐까. 아까 그 소개해 주시면서 포크와 락의 정서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밥 딜런이 너무나 전설적인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네네. 워낙 한 1960년대 이때 활동했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맞죠. 포크가 뭐지? 이런 거부터 조금 개념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포크 말 그대로 약간 민요에서부터 비롯된 음악이고 포크라고 하면은 일단 어쿠스틱 기타 하나 혹은 어쿠스틱 악기 되게 단조로운 미니멀한 사운드를 포크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진화돼서 포크 록이 탄생하죠. 밥 딜런 1965년도 포트 페스티벌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밴드 멤버들 데리고 와서 풀밴드 일렉트릭 기타, 드럼, 베이스가 접목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포크 락이 시작되지 않았나. 네,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결국엔 밥 딜런이. 그러면 포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어떤 저항에 대한 정서인가요? 그렇죠. 포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인권 운동, 뭐 사회적인 뭐 비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저항 정신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자체, 특히 가사말에서 요즘 음악들과는 다르게 가사에 대한 그런 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되게 정치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많이 가져다 쓰죠. 반전이나 그렇죠. 뭐 차별 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영화 안에서 뭐 당시에 냉전 시대 때 네, 그렇죠. 뭐 쿠바의 뭐 핵 그렇죠. 도발이라든지 네, 또는 당시 이제 극심했던 이제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네,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실제로 밥 딜런의 음악에도 많이 녹아져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시대의 정서가 묻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망갈 바엔 맞서 싸울래도 그런 저항 정신을 그렇죠. 담고 저항 있는 현 시대가 그렇죠. 좀 이런 발언 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럼요. 약간 좀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반영해서 시대 반영을 투영해서 들어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약간 가사 중에 맞서 싸워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 상황들에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각자가 이제 도망치고 싶은 것으로부터 그렇죠. 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그것이 그렇죠. 뭐 이 세상이 됐든 뭐 맞아요. 회사가 됐든 회사가 됐든 취업이 됐든 맞죠, 결혼이 맞죠. 됐든 네, 맞습니다. 네, 이겨내야 됩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영화가 밥 딜런이 이제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뉴욕으로 올라오고 소위 말해 언더그라운드 씬에서부터 그쵸. 이제 활동을 해서 스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굉장히 딱 2시간 반 동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인디 씬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의 입장에서 본 감상은 더 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들어갔던 약간 소극장 같은 거기서 공연을 하고 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흔히 말해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뭐 언플러그드나 저 홍대에 있는 뭐 우주정거장, 뭐 오픈 마이크와 괜히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공감이 됐겠어요. 그러면 네, 어쨌든 맞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이지 않을까. 전기 영화 중에도 네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일단은 연출적인 재미는 그 아까 말했던 쿠바 뭐 핵 약간 미사일 냉전 네. 이런 거를 대변한 게 뭔가 존 바이즈랑 밥 딜런이 막 싸웠을 때 그때 쿠바 냉전이 강조되면서 그 TV에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나타내 줬고 그다음에 뭔가 실비와 관계가 좋았을 때는 또 냉전 해소 뭐 약간 뭐 그런 행복한 상황이 있을 때는 냉전 해소 막 이런 걸 연출적으로 쓴 부분들이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연출적인 재미 찾는 포인트가 있어야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약간 인물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그렇죠. 또 이 사회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쿠바와 냉전도 네. 있고 뭐 막 인종 그런 시위하는 그렇죠. 차별 반대 시위하는 그런 장면들도 TV에 네, 네, 네. 나오는데 그런 이 밥 딜런 주변의 인물들 간의 갈등과 이 사회적인 갈등을 이제 병렬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죠. 약간 그렇게 저는 그건 캐치는 못했거든요. 어. 근데 말씀해주시고 나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을 교차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다. 맞아요. 너무 잘 엮어놨다. 네. 그리고 저는 티모시 샬라메가 워낙 연기를 또 잘하는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죠. 이 모창과 연주를 다 라이브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습해서 직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밥 딜런의 음악을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고 아무래도 심지어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Knockin' on Heaven's Door 말고는 가장 유명한 들어본 그렇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영화 끝나고 실제로 이제 푸티지들을 찾아보고 음악들을 찾아 들어봤는데 정말 유사하게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런 뉴포트 이제 포크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64년대랑 65년대도 그 푸티지가 다 남아 있더라고요. 밥 딜런 심지어 유튜브 공식 페이지에 그렇죠. 그렇죠. 남아 있는데 그거를 보는데 약간 그 예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죠. 그 네. 마지막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정말 거의 똑같이 이렇게 재현을 해서 그것도 어쨌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밥 딜런이 공연하는 모습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거를 좀 복각하려는 노력이 보인 것 같아서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맞아요. 전기 영화 그 특유의 실제 있었던 상황을 살리면서 또 약간 연출적인 각색
잘 녹여냈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저희 세대 말고 이제 밥 딜런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이제 좀 위의 세대, 네, 그렇죠. 윗세대 분들은 정말 즐기면서 보셨을 것 같다. 네, 맞아요.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관객 중에 한 50대, 50대 비율들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보러 갔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저희보다 위에 아버지뻘 되는 세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보면서 사실 그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것도 봤는데 네, 네. 밥 딜런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알게끔 만드는 게 자신의 어떤 목적이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저한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영화 끝나고 밥 딜런 영상 찾아보고 음악 찾아보면서 집에 밥 딜런 LP 하나 들어놔야겠다 생각할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음, 특히 약간 영화 안에서도 나오지만 네. 뭔가 저항적이고 그렇죠. 주류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맞아요.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인 면모, 네. 예술가들의 그런 거를 자기의 곤조가 딱 명확하게 네, 맞아요. 있으니까 네. 저도 음악을 워낙 사랑하고 또 예술을 또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너무 그 부분은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 내에서 보면 네. 밥 딜런의 어떤 행보나 음, 이런 것들이 너무 리스키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주로 이어지는 내용의 골자와 갈등이 이 포크라는 씬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그렇죠. 이 포크를 즐기는 이 팬덤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른 장르의 경계로 약간 개척을 하는 그렇죠. 그런 선택을 내림으로써 막 야유도 받고 네, 막 맞아요. 반대도 당하고 네,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런 반골 기질적인 면모가 이 스타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걸까? 그렇죠.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애플의 창업자 뭐 그렇죠. 잡스마저도 약간 그런 반골 기질, 그러니까요. 네, 그런 약간 것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이게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렇죠.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해낸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혹시 밥 딜런 음악 중에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송, 네, 나킹 헤븐스 돌 아, 그걸 가장 많이 들었고, 왜냐면 다른 음악들은 들어볼 생각을 어릴 때는 저는 약간 락 위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지나가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상 그런 유명한 팝송들은 그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영화를 계기로 좀 더 찾아서 들어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밥 딜런이라는. 저도 그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 세트 리스트 중에 있었던 롤링 스톤스. 어쩌면 그 노래가 좀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왜냐면 이 제목도 이 Complete Unknown이라는 그 제목도 롤링 스톤스라는 노래의 그 가사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딱 이 꽂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제목이 네, Complete Unknown이라고 지어진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Complete Unknown 그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곡 가사 일부분인데 중의적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나 아는 밥 딜런이지만 대중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작 이제 사람들은 밥 딜런을 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중의적인 표현을 가져다가 쓴 게 아닐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봅니다. 모두가 알지만 실제로는 모른다. 모르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영화 내에서도 그 네. 여자친구였던 실비가 네네네. 밥 딜런한테 밥한테 그렇게 막 따지잖아요. 네. 난 너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밥 딜런이 본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조차 로버트
짐버맨인가 알고- 짐버맨인가 네,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하여간 자기의 사생활이나 자신의 좀 진짜 모습을 좀 가리고 그쵸. 은둔하는 성향의 인물인 것 같고, 실제로 그의 커리어를 이제 저도 막 나무위키나 이런 데도 좀 네네. 찾아보면 인터뷰나 이런 데도 거의 안 나타나고, 또 오랫동안 은둔을 실제로 했던 기간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한테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를 원치 않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런 면에서 확실히 모두가 그를 알지만 동시에 그러한 사람을 진짜로 알기는 어렵다라는 그쵸. 의미에서 컴플리트 언노운도 맞는 것 같고. 아마 아티스트 본인 스스로도 계속 바뀌지 않았을까요? 뭔가 계속 나는 누구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초반의 곡들과 지금의 곡들이 많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더욱더 그 어떤 정해진 장르 또는 네. 어떤 레이블에 맞아요. 가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고. 그쵸, 맞아요. 실제로 영화 대사에서 그 피트 시거가 네. 무슨 교육 방송에서 맞아요, 블루스 기타리스트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밥 딜런이 뒤늦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 그 블루스 기타리스트 분이 무슨 음악 하냐라고 했던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밥 딜런은 아무거나 한다.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인 거죠. 이제 어느 한 곳에 규정되어서 정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시도해보고, 그냥 그게 밥 딜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보통의 전기 영화랑은 좀 다르게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전기 영화라고 하면 보통 막 그 인물의 완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성장 배경부터 가족들 뭐 이런 거 다 보여주고 맞아요. 네. 그 사람의 개인사적인 배경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충이나 네.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이렇게 샅샅이 보여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경우는 그 밥 딜런의 내면을 엄청 파고들어서 이걸 약간 발가 벗기듯이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죠. 심지어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뭐 어렸을 때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뉴욕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남의 차 얻어 타고 해서 딱 네. 내리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딱 아티스트로서의 밥 딜런만 보여주고 그의 그 개인적이고 내밀한 면은 또 영화 안에서도 살짝 감춰놨다는 점이 맞아요. 오히려 그 밥 딜런이라는 인물을 더 잘 묘사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표현 자체들이 그냥 밥 딜런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화는 밥 딜런을 나타내지 않았나. 미스터리하고 네, 완전 미스터리하고 애매모호하고 네, 모르겠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밥 딜런, 티모시 샬레메가 물론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너무 매력 있게 나오기도 했지만 네. 그런 밥 딜런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저 사람처럼 좀 밥 딜런처럼 막 이렇게 좀 저항적이고 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막 가려고 하고,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저를 보면 저를 되게 특이한 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제가 느낄 때 저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약간 단골 기질과 네. 독특한 이렇게 뾰족한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부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사생활이 굉장히 어지럽고 그렇죠. 그런 점도 있지만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 그건 그쵸? 한국 정서 맞지 네, 않지만 그쵸. 전혀 맞지 않고. 만약에 밥 딜런이 한국 아티스트였으면 큰일 났죠. 네. 진작에 이제 네. 나락에 가셨지 그쵸.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 쉽지 않았죠. 네.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다들 보면 사생활이 좀 불륜이랑 뭐 그럼요. 치정과 뭐 이런 것들 나사들이 하나씩 빠져 있었죠. 약간 그런 극단적인 스타일 위치에 가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요. 과연 진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죠. 사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얘로 바뀌었죠. 개명했죠. 예라든지 뭐 디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엄청난 스캔, 사실 모든 스타들이 다 스캔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진짜
축구 선수 호날두만 봐도 뭐 아 그렇죠. 결혼 안 하고 뭐 애만 몇 명이고 그러니까요. 막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신기하죠. 이거 보면. 아 이건 좀 얘기가 딴 데로 새긴 네. 했는데 여튼 그런 좀 자유롭고 자기만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색깔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구나. 영화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네. 그 밥 딜런이 그 여자친구 실비한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무조건 눈에 띄어야 해. 절대 평범해서는 눈에 띌 수가 없어. 그렇죠. 아름답거나 혹은 설령 추하더라도 추하더라도 눈에 띄어야 무대에 설 수 있다. 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공감됩니다. 또 이제 무대에 서는 분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팀원들끼리 항상 한 말이 그럼 비슷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성향은 그냥 너무 지극히 평범함을 추구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지만 뭐 그런 거와 반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혹시 데님 퀴즈가 추구하는 네. 그런 눈에 띄는 점 눈에 띄는 점. 어떤 점이 있나요? 눈에 띄는 점. 이게 혹시 그 어쨌든 브랜딩의 차원에서도 고민을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가 시작할 때 딱 저희 음원 만들기 전에 모여서 데님이랑 셋업을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아 일부러? 그냥 일반 데님이 아니라 그냥 진짜 비싼 일본 원단의 오. 데님. 그렇죠. 그래서 명당 이제 그 데님 셋업에만 거의 8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했던 것 같은 아 약간 이거는 우리 약간 피부 같은 거 전투복이다. 전투복. 아. 그래서 그걸 입고 딱 어딜 가면 무조건 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남자 네 네 명이서 명이 그렇죠. 시퍼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관객이 봤을 때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밥 딜런이나 아티스트를 보면 저는 아름다워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글리에 가깝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글린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감을 주는 어글린 거지. 약간 왜 창법도 사실 이게 어떤 되게 기교 없이 거칠게 맞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부르는 것 같고 뭔가. 그렇죠. 야마가 있죠. 예. 야생. 막 머리도 막 이렇게 그냥 빠글빠글 그냥 그쵸. 대충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로 해가지고 히피, 약간 히피. 네. 그런. 그냥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저한테는 나름 또 영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꼭 뭐 예쁘고 맞아요. 잘 정돈되고 깔끔해야지만이 어디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사람들을 흡입할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럼 시열님은 음악적인 면에서 네. 사실 밴드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또 요즘에는 이제 이미 밴드의 붐을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온다가 아니라 왔다가 됐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다들 너무 잘하시고 다 잘해요, 진짜. 네. 네. 요즘엔 특히나 밴드들이 막 엄청 주목을 받으면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음악적인 차별성은 어떻게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음악적인 차별성은 일단 보통은 음악 작업할 때 평균적으로 레퍼런스를 삼고 어떤 음악을 듣고 본인이 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앨범 기반으로 사운드를 메이킹한다거나 혹은 믹싱 그런 식으로 하거나 레퍼런스 기반으로 음악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일단 그런 거 없이 시작하거든요. 아 백지에서 백지에서. 네. 그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대로를 표현해보자. 그렇죠. 네 명이 다 각자 그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융화된 작품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찾아보면은 막 레퍼런스 이거 들었을 때 무슨 음악이지 저희도 항상 궁금해해요. 과연 뭐랑 비슷하지? 아 이게 어쨌든 레퍼런스에서 시작한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들어 놓고 발매를 하고 항상 물어봐요. 이거 어떤 음악 같아? 어떤 음악 같아? 좋다. 네, 그런 식으로 반대로 접근을 해보고 있어요. 오히려 가장 나다움을 내세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누군가를 참고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일단 꺼내는 게 가장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음악들 들어보면 다 채워져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사운드나 이런 게. 근데 일부러 저희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비우는 쪽으로. 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좀
중요시해서 공간을 한번 두고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꽉 채운 음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초반에는 일단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비우는 음악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또 포크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장르적인 특성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포크락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들기도 하죠. 가사 말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한국어를 또 중심으로 가사를 그쵸. 쓰고 네. 하니까. 영어가 거의 없죠. 한 부분만 나오네요. 근데 이것도 전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드는 게 네. 요즘 나오는 밴드들, 요즘 또 핫하다고 하는 밴드들은 웬만하면 다 영어로 채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가끔 어디 영어를 써놓는 게 아니라 그냥 전곡을 다 맞아요. 아니면 앨범을 통으로 다 영어로 하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근데 맞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근데 사실 스포티파이에 서지면은 더 좋긴 한데 영어로 타게팅해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렇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마치 밥 딜런이 록과 블루스를 그럼요. 섭수한 것처럼 맞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실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달러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시열님의 어떤 음악적인 활동과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엮어서 좀 밸런스 게임 같은 거를 네, 좋습니다.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영화 안에서도 밥 딜런이 이제 유명세를 얻고 나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심지어는 이 유명세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 불평을 막 내뱉을 정도로. 네네. 그런 점에서 유명세를 얻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 vs 평생 무명이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기. 저는 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네. 그게 막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막 생활이 안 돼. 막 창밖에 지금 막 이 사생 팬들이 막 몰려와서 엄청 많아요. 시올 오빠 이러면서 막 사인해 주세요. 이거 어렵네요. 근데 밥 딜런도 변한 게 초반에는 음악으로 밥 먹고 싶어 했잖아요. 막 그렇긴 하죠. 맞아요. 대사를 보면은. 근데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이거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아까는 되게 안정적인 삶을 지향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너무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평범한 삶을 지향합니다.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원래 사람은 반대에 끌리는 법이라서. 내가 끌리는 거는 그쪽이긴 한데 그렇죠. 굳이 선택을 한다면 유명해지는 걸 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이미 이 업계에 들어온 이상 그래도 이름 한번 날려봐야 되지 않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어요? 밥 딜런도 이 영화 내에서 보면 밥 딜런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 무명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던 이 실비라는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밥 딜런은 어디 안 가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는 밥 딜런 쪽보다는 실비가 조금 더 박탈감을 느껴 하거나 맞아요. 유명해졌을 때 내 이 품 안에서 벗어나는 밥 딜런을 보면서 약간 스스로 마음을 닫고 막 멀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물론 밥 딜런도 이제 뭐 이렇게 바람을 핀다거나 이런 이상한 그런 게 있긴 놈죠. 하지만 네, 아주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 거 봤을 때 만약에 유명세와 사랑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와 이거는 진짜 유명세와 사랑.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오, 평화, 사랑과 평화.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사랑과 평화를 택하고 싶고, 왜냐면 유명세는 제가 생각하기엔 잠깐 올랐다 금방 지는 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만 사랑은 뭐 영원한 사랑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형태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의미 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유명세는 그냥 잠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진짜 정말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 그럼요. 하고. 갑자기 뭐 우리 워낙 많이 보잖아요. 아, 한 순간에 그러니까요. 나락하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그 주가 그쵸, 주식처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다음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자면 일단 이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게 포크 순수주의자
들과 그쵸. 밥 딜런처럼 이 포크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도전과 시도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쵸. 만약에 내가 당시에 밥 딜런이었다면,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 밥 딜런은 그렇게 해서 더 성공가도로 그쵸. 달렸지만 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 저 좀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포크 씬에서 이미 이 정도의 팬덤과 네. 이걸 다지고 있고 내가 사실 이걸 계속 가도 큰 리스크가 없는데 이미 내가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자리를 잡았죠. 근데 저 팬덤이 원하지 않는 시도를 했을 때 오는 후폭풍과 실제로도 막 공연 중에 사람들이 막 물건 던지고 막 그쵸. 배신자 막 이 가룟 유다 같은 놈 하면서 이제 욕을 하기도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내 커리어가 끝나지 않을까? 그쵸. 충분히 무서울 수 있죠. 만약에 시얼님이 당시 밥 딜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모든 아티스트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밥 딜런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콜드플레이도 1집, 2집 다르고 뭐 EDM 갑자기 넘어갔다가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듯이 새로운 거에 갈망이 있죠. 갈급함이 있고 왜냐면 계속 똑같은 거 하기 싫어하니까 아티스트. 근데 저는 그걸 항상 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나? 아 그렇죠. 대중적이지 못하나. 뭐 그런 것도 라고 있고 생각했어. 뭔가 한 가지를 좀 깊게 못 파나? 이걸 쭉 가져가서 네, 그쵸. 이쪽에 뭔가 마스터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 금방 또 새로운 걸 찾고 쉽게 질려하고 뭔가 도전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좋게 저는 긍정회로를 좀 잘 돌리는 편인데 좋게 생각하면 이게 쉽게 질린다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다른 쪽도 계속 도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거기서 오는 이제 에너지와 그런 뭔가 시야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하나만 계속 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만 가면은 그 정도의 시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쪽 돌리고 이게 팔랑귀가 되는 사람들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오히려. 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영화 내에서도 그 마지막 65년도 포트 페스티벌에 네. 변화를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쵸. 거기 가론 유다 막 배신자 이러는데 관객들 잘 보면 환호한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죠. 그래서 밥 딜런은 그걸 보고 이거 해도 괜찮네라고 불안감과 안도감이 공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좋아해 주는 사람 있네? 오케이 더 렛츠고 해보자. 이걸 약간 현대로 옮겨오면 그렇죠. 되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뭐 지금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네. 이 음악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도 이게 힙합이냐 아니냐, 아, 이게 락이냐 아니냐. 대표적인 예로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아, 뭐 힙합 뮤지션들이 나오고 그렇죠. 이게 왜 재즈냐? 그렇죠. 논쟁이 일어나죠. 뭐 어디 실제로. 락 페스티벌에 뭐 QWER 네, 그 밴드가 아이돌이냐 뭐 아이돌이냐 뭐 밴드냐 네. 뭐 얘네들이 와도 되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진짜 주옥 같은 게 대사에 다 녹아 있었어요. 이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에 밥 딜런이 막 그 피터 시그인가 누가 뭐 이런 그 사람은 무슨 정통 뭐 포크 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밥 딜런이 하는 말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뭐가 중요한데? 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결론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실 그 씬도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체해 있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인디 씬에 계신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이 한국 이 밴드 씬 또는 이 락 이것의 앞으로의 좀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름의 업계에 실제로 있는 사람으로서 전망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표적인 윗세대 밴드 중에는 YB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밴드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대중적으로도 사랑을 받고 뭔가
락신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과연 그런 큰 거물급의 밴드들이 한 두세 팀은 더 나와야 이 밴드 씬이 안정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화가 될 수 없는 게 문화가 달라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본 밴드 씬 보면은 평일 공연도 활성화돼 있고 직장인 밴드들 막 진짜 투잡으로 하면서 그렇죠. 직장인이거나 혹은 이제 진짜 프로 밴드, 메이저 밴드가 되고 싶어하는 밴드들도 그래서 그게 굴러가는 거죠. 수익적으로. 그게 어쨌든 문화는 수익이 나야 어쨌든 그런 뮤지션들도 움직이고 그쵸. 하니까 그런 게 잘 내수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인디씬이 네. 결국에는 밴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렇죠. 이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하죠. 우리나라 그죠. 사람들 필요하죠. 너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죠. 왜냐면 약속 가면은 뭐 1차, 2차, 3차 달리고 끝까지 가야 돼. 이런 게 당연하다 보니까 눈치 보잖아요. 또 상사님들 그쵸. 안 가시면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뭐 좀 나아지고는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이건 굉장히 밴드 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다라고 네.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카더정원 채널에서 네. 중고등학생들 밴드 스크로브랑. 너무 저는 보면서 대단하다 느꼈어요. 네. 저 때만 해도 밴드 하는 애들 많지 않고 맞아요. 네. 우리가 대학 들어갔을 때 2013, 14, 15년 이쯤부터는 사실상 힙합이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 쇼미 나오고.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축제 하면 무조건 애들 다 랩 무조건 있었죠. 네, 다이나믹 힙합하고 듀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힙합이 한번 확 부흥했다가 지금 이제 어쨌든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정도로 밴드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조명할 정도로 많은 움직임이 있는 거라면 맞아요.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고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씬을 채워주는 이들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실제로 중고등 학생들이 팬들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 제자들 학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막 유다빈 밴드 공연 보러 다니고 중학생인데 실리카겔 막 단독 공연 보러 가고 엄마 카드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저희 때는 뭐 사실 공연 보러 가는 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선 되게 긍정적이다.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10년, 20년 기대됩니다. 네. 한국 락의 미래는 밝다. 또 뭐 이 컴플리트 언노운 말고 이제 뮤지션을 주인공으로 하는 뭐 다른 전기 영화라든지 아니면 음악 영화 혹시 보신 거 중에 추천해 줄 만한 영화 있을까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비틀즈가 실제로 활동했던 당시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만든 다큐 겟백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실제로 비틀즈가 합주하면서 싸우고 막 이런 실제 공연 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조명되기 때문에 그런 건 더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봤던 거는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인가요? 네, 다큐고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서사부터 나온 거죠.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희대의 곡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과 바꾼 Tears in Heaven 이런 곡이 아들과 바꾼 곡이고 그래요? 아들이 사망한 뒤 만든 곡이 진짜요? 그걸로 히트를 치고 또 희대의 불륜 곡이라고 하죠. 라일라라는 곡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비틀즈 멤버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의 아내를 뺏었죠. 에릭 클랩튼. 우와. 그걸 또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걸 노래 만들어서 그 꼬시려고 만든 노래인 거죠. 라일라. 그 노래로 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와. 그래서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또 보면 사생활이 아주 신기합니다. 혹시 또 영화 보시면서 좀 이거는 좀 언급하고 싶다. 이건 되게 인상 깊었다 싶었던 장면들이나 그런 대사들이 있나요? 저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보통의 전기 영화들이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캐스팅들이 실제 인물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뽑았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심지어 그 뉴포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네. 그 푸티지가 유튜브에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뭐 피트 시거라든지 그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해놨고 에드워드 노튼이 피트 시거 연기를 했는데 네네. 피트 시거라는 인물의 사진을 봤는데 너무도 비슷하고 잘 구현해냈다. 진짜 이거 캐스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신경 써서 했구나. 물론 이제 연기 구멍들도 없었고. 그렇죠. 너무 좋았죠.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냥 제가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트 시거가 밥 딜런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밥 딜런이 유명해지고 나서 네, 네. 두 번째 64년도 포트 페스티벌인가 그쪽에서 뒤에서 바라보잖아요. 네, 네. 그 표정들을 봤을 때 제자가 뭐 제자라고 해야 되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더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봤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들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제자와 선생 간에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지인 중에 이제 잘 되는 사람 보면 한국 사람들 특히 배 아파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거를 나는 과연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재밌던 장면.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네. 영화 내에서 물론 맨 마지막 부분에 좀 그 딜런의 공연을 막 반대하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도 있긴 했지만 그렇죠. 피트 시거는 어떤 멘토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또는 약간 선배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보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영화 내에서 보면 그 밥 딜런의 그 통제 불능하고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을 다 받아주고 그렇죠. 그래 괜찮다 이러면서 뭐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보통은 그런 영화에서 보통 그런 인물이 나중에 이제 흑화해서 그렇죠. 앞길을 세게 막아버리거나 그렇죠, 그렇죠. 뒤에서 막 이간질을 해서 네. 막 그런 커리어를 망치려고 하거나 그런 게 대부분인데 대부분이죠. 오히려 그런 게 안 나와서 뭐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오히려 약간 막 고구마 먹은 느낌의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65년도 포트 페스티벌 끝나고 피트 시거가 치우잖아요. 의자 치우고 막 밥 맞아요, 딜런이 맞아요. 오토바이 끌고 가서 잠깐 보잖아요. 근데 피트 시거가 소리가 나니까 워낙 크니까 오토바이 자체가 브랑 하면서 가니까. 그리고 또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밥 딜런이 그래도 리스펙은 하고 있다. 왜냐면 멀리서. 그 존중한 게 아닐까요? 그냥 그쵸. 서로의 길을. 그래서 피트 시거도 그냥 그 눈빛을 봤을 때 그래 이제 그 다른 길을 가는 밥 딜런을 인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디 거스리.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에 그밥 딜런이 뉴욕에 상경한 이유도 우디 거스리를 만나기 위해서고 그렇죠, 자기의 그렇죠. 네. 우상이니까. 네, 근데 이미 병실에서 이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 안에서만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65년도 페스티벌 장면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디 거스리를 한 번 더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그게 실화로 있었던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연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했다. 뭔가 마지막에 우디 거스리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그 병실 안에서 흐르는 음악의 가사가 네, 자 이제 우리 안녕 합시다. 보내주는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 만나요 하고 작별을 구하는 네.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 게 어찌 보면 이 포크라는 장르에서 이제 다음 넥스트 레벨로 가는 밥 딜런의 입장에서 그 곡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대변 그렇죠. 그리고 하모니카 아, 우디가 줬던 우디가 막 피트 시거한테 이거 밥 딜런 막 주라고 했던 하모니카를 다시 밥 딜런이 전해주려고 그렇죠. 했던 그 장면도 되게 연출적으로 그러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디 거스리가 어쨌든 밥 딜런한테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까 뭐 촬영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우디 거스리의 마음은 어쨌든 밥 딜런을 이 포크 씬의 다음 어떤 후계자 느낌으로 그렇죠. 예, 어떤 왕위를 넘겨주듯이 바통을 넘겨주듯이 그렇죠. 예. 이렇게 넘겨주려고 했으나 역시나 밥 딜런은 이제
자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네, 본인만의 길을 가는. 안녕을 고하고 이렇게 떠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점에서 되게 밥 딜런의 그런 개척자적인 그런 면모나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심파적인 느낌이 안 들게 네. 세련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적당히 마무리하는 느낌이 깔끔했다. 네. 네.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 아 진짜 너무 흐름 이게 2시간 20분 좀 그래도 러닝 타임이 좀 길잖아요. 너무 시간이 금방 가고 맞아요, 맞아요. 쑥쑥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가도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영화고 뭔가 자극적인 장면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스무스하게 그냥 영화 자체가 포크 같아요. 그냥 그렇네요. 어쿠스틱하고 그냥 그런 느낌. 그게 그 표현이 딱 맞다. 네, 영화 자체가 포크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엘비스도 최근에 봤거든요. 엘비스도 네. 되게 그 아티스트처럼 영화가 진행되고 그 비주얼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그런 완전 락이고 화려하죠. 이런 화려한 느낌이니까 록큰롤이니까 네. 되게 그렇게 화려하게 가는 느낌인데 확실히 이 컴플리트 언노운은 그 포크 음악처럼 밥 네. 딜런의 음악처럼 잔잔하고 덤덤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네. 자연스럽게 이게 총평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실 이제 필름 인사이트였지만 오늘 네. 약간 또 뮤직 인사이트 느낌으로 너무 좋네요. 또 새로운 컨텐츠예요. 치얼님 만나서 같이 이 컴플리트 언노운과 또 이 포크라는 음악 또는 이 더 넓게는 한 대한민국의 인디 씬에 대해서까지 그렇죠.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컨텐츠 출연하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소감 한마디. 네. 이 컨텐츠를 위해서 영화를 봤는데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이런 사실 담소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그래서 다음에 또 음악 영화든 뭐든 재밌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주 초대해 자주 초대해 주세요. 네. 또 혹시 뭐 앞으로 앨범 계획이나 그럼요. 하고 계신 활동 좀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알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곧 또 앨범이 싱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퇴근이라는 곡이고 포크스럽네요. 포크스럽죠. 네, 여러분 데님 퀴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